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했는데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표류 중인 한국 공무원을 발견해가지고 구조하기는커녕 사살하고 기름 붓고 불태운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기피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지금도 김정은이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피하 식별 그 기준은 박근혜가 적이고 김정은은 협력과 연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저지른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분노가 치솟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면은 대통령 이전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오늘 국군의 날에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국군의 날에 특별히 김정은을 거명하고 북한군을 거명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응징하겠다라고 선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뭐냐? 선과 악 그리고 적과 동지 사이에서의 침묵은 적의 편이고 악의 편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문재인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국민적 분노가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폭발하게 생겼습니다. 표류 중인 아마 이 사람이 24시간 이상 바다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그 사람을 구조하지도 않고 그냥 바다 위에 띄워놓은 채 몇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가 상부의 명령이 사살하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기름 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떤 사형과 관련된 일종의 처형인데 어떤 법적 절차도 없었고 더구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2018년 4월 27일 그 유명한 판문점 선언, 이제는 비핵화 사기극으로 들통났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 왜 직통전화를 사용 안 하죠? 우리 군이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놀라운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공무원이 지금 북한 군에 의해서 억류되어 가지고 위기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직통전화 있잖아요. 직통전화. 문재인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직통전화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했어야죠. 지금까지 직통전화 개설되고 나서 한 번도 통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전화를 해도 북쪽에서 안 받았다는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했어야죠. 그것조차 시도하지 않고 문재인 지금 이 세월호 사건과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세월호 7시간과 문재인의 이 10시간, 즉 자국민이 불타 죽은 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그 10시간 뒤다.
10시간 동안 문재인은 우선 문재인에게 이 사망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청와대의 발표니까 이것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것은 종류가 다른 사건입니다.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를 받고 그건 다 보고를 받았어요. 7시간 뒤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걸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느냐라고 따지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미 배는 기울어 가지고 1시간 내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구조된 사람 이외의 인원을 구조할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해경 경비함이 경비정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도 170여 명이나 구출한 것은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것과 달리 문재인은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군이 할 수 있는 방법, 북한과의 통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방법이죠. 실시간으로 받았으니까 공개적으로 직통전화가 안 되면은 그런 시도를 일치하지 않고 10시간 뒤에 보고를 받아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뭐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유일하게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종 사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는 뭐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 간이 생명 공동체란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아카펠라 공연에 가서 공연을 보고 그리고 오늘은 국군의 날 참석해가지고 이 만행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 문재인 정권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의 눈치를 보겠구나 하는 추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왜 국군의 날 기념식이냐? 국군의 날은 10월 1일 3, 4단이 동부전선에서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북진하는 걸 기념해가지고 국군의 날을 만들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 국군의 날을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북진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김정은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 어쨌든 왜 9월 25일에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지 10월 1일이 휴일이라도 해야죠. 국군의 날 휴일이라고 그러면 국군이 전쟁 안 합니까? 어제 있었던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 만행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 저지른 수법이 중세 패스트가 유행할 때 저질렀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패스트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마을은 봉쇄를 해가지고 다 불질러가지고 없애버린다든지 더구나 표류하는 구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코로나 운운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 요사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인데 북한이 사살한 것은 코로나 방역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코로나 방역인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민간인 군인을 비롯해가지고 일단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둘 중에 하나인지 둘 다 모든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북한 입장에서 코로나 방역 운운합니까? 아니 그럼 코로나 방역이면은 아무나 쏴주기도 됩니까? 중국 사람 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한반국경지대에서 아마 중국 사람도 지금도 들락날락 할 텐데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느냐,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정오하느냐를 잘 보여주는 건데, 코로나 방역이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표류해 올 때 187명을 구출했습니다. 187명. 187명을 구출해가지고, 그것도 지난 10년간입니다.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가지고 북한으로 송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귀순 의사를 밝힌 82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였어요. 187명을 살려서 보내줬다 이겁니다. 187명. 이런 은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어제 대답한 거는 바로 총살로 피 묻은 답장을 보낸 거죠. 피 묻은 답장.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답장을 보내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자칫하면은 선전포고 사유입니다. 이 선전포고라는 것은 왜 이루어지느냐. 한 사람의 국민의 죽음이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도 감수하는 게 그게 국가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에게는 기대할 게 없죠. 문재인 입한국의 종전선언 제안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워싱턴의 미국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입장과 이렇게 다른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논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는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이 취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 표현을 해야죠. 글 쓰고 말 쓰고 시위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책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달러를 쓰도록 하겠다. 북한에 들어간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맞아 죽고 불태워지고 해도 이인영이가 무슨 항의를 하겠습니까? 피해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이 통일부 장관, 그리고 뼈가 없는, 영혼이 없는 국방부에 전화를 하고 편지 쓰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권 민주당을 폭격을 해야 됩니다. 폭탄으로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글과 말로서 폭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분노할 때입니다. 이런 것을 의로운 분노라 그러죠. 의분심. 우리 국민들의 도덕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이 44%나 됩니다. 저걸 최소한 5%대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